안녕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제적인 부국에 된 것은 독일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기본이 되었던 사회적 시장 경제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모두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대신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폐질, 질환, 노령, 장애 이런 특별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이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이 인간답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인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그 자유주의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아데나워 총리 이래 경제적 부흥을 이끈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이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하고 금융과 산업이 또한 균형 발전해서 전체적으로 독일은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한 분은 홍순영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경제학과 특임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한 분은 모리츠 윙클러 율촌 외국인 파트너 변호사이시고 현재 한독 상공회의소 고문 변호사이자 서울 독일 학교 이사장을 동시에 역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독일이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태생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었는가? 이 생태적인 환경과 현재의 그 조화로운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일은 산업과 금융이 미국식 월스트리트 캐피털리즘이 아니라 독일식의 상보 관계 속에서 발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산업과 금융이 균형 있게 발전했다. 이거는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되게 된 역사적인 연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정책 금융 기관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정책 금융기관을 얘기하게 되면은 독일 재건은행이죠. KfW, 특히 KfW의 중소기업 은행, 이쪽이 중소기업 지원을 갖다 해서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스몰 자이언트, 강한 중소기업이죠. 그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독일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KfW의 중소기업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장기 저리로 뭐 건설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짓는 건설, 그다음에 생산 설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타 창업 자금이라든가 그 외에 경영 자문이라든가 기술 혁신 이런 걸 갖다 지원을 갖다 해왔죠. 특히 이 KfW는 1948년에 마샬 플랜에서 그 설립이 됐는데 가장 그 두드러졌던 것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을 갖다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그 KFW 중소기업은행이 집중적으로 그 방식은 전 온랭딩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리 대출이죠. 근데 그거는 전 독일의 금융산업이 그만큼 촘촘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망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 가지고 오늘의 독일이 있게 한 그러면서 강한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수없이 배출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네. 정책 금융 부분에서의 그 독일의 그 역할이라고 했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홍 교수님이 1948년에 설립된 KfW, 독일어로는 KfW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상 독일 중소기업 은행인데 이 역할에 대해서 정책금융 집행으로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독일은 각 기업이 지역별로 골고루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 금융 지원이 있었습니다. Kennen Sie mal erzählen über die historische Entwicklung von Bankwesen für Kleinindustrieentwicklung? Ja, ich meine, Professor Hong hat es ja schon sehr gut geschildert, die Historie des Bankwesens im Hinblick auf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Mittelstandes und die Rolle der KfW oder auch Kreditanstalt für den Wiederaufbau, die also auch eine führende Rolle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 des Mittelstandes auch in Deutschland eine Rolle gespielt hat. Allgemein, was ich immer betone im Zusammenhang mit der Stärke des deutschen Mittelstandes, ist das dezentrale Bankwesen in Deutschland, was erlaubt, in der regionalen Ausrichtung der deutschen Wirtschaft und vor allem des Mittelstandes eine regionale Betreuung der Kunden zu ermöglichen. Ich glaube, das ist auch ein ganz wichtiger Aspekt der Stärke und der Entwicklung des deutschen Mittelstandes im Zusammenhang mit dem Bankwesen. Ja, diese Stärke war von Anfang an, also von der regionalen Ebene schon. Ja, ich meine, der Mittelstand ist ja eine regionale Ausprägung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a kann man sehr weit zurückgehen, aber ich glaube, in dem Zusammenhang ist es schon so eine ganz gute Verortung. Ja? 네, 방금 빈클러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독일의 이 중소기업 발전에 있어서 은행과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미 형성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됐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독일 전체의 산업이 지역적인 균형과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좀 더 우리가 보면은 방금 설명하셨던 이 독일의 중소기업 은행인 KfW와 더불어서 이 정부 부문의 금융과 민간 부문의 금융이 또한 동시에 이 기업들 발전에 그렇죠. 같이 협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 독일 방문해서 참 부러웠던 부분이 독일은 우리는 전 정책금융이 많이 발달해 있죠. 많이 전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독일 가 보니까 독일은 정책금융대로 역할을 하고 민간 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은행이 정말 두드러졌던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중소기업 전체 여신 시장을 갖다 보게 되면은 거의 은행이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한 70% 가까이가 전 시중은행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관계형 금융을 갖다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 금융기관이 있죠. 새마을공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농협, 축협,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근데 독일 갔더니 독일의 우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스파카센이라든가 아니면은 폭스방크, 그다음에 라이파이젠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들이 여신 시장의 60%를 갖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60% 가까이. 우리로 말하면 시중은행이 한 10%, 지역은행이 한 15%. 이렇게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전 재무제표를 갖다 위주로 하는 은행과는 달리 관계연금융 오랜 기간의 장기 관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을 갖다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업과 금융의 균형 발전, 이 중소기업들이 다시 강소기업으로 가고 이 기업들이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그래서 산업과 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독일의 그 지역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인 스파카세라든가 라이프하이젠, 폭스방크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이제 금융이 우리나라처럼 큰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큰 금융기관의 지역적인 지부라고 할 수 있죠. 각 지점이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지역에서 발전해서 올라온 기업들이 하나의 거대한 금융기관을 형성해가지고 독일 전체의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것을 이제 스파카세라고 우리로 치면은 신용협동조합의 발전된 형태가 될 겁니다. 폭스방크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인민은행인데 이 자체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발전해온 거대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독일 전체의 지역 금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Ja, in der Weise, dass die kleinen Banken auch auf der regionalen Ebene Richtig, die kleinen Industrien unterstützten, haben sich die großen Banken in Deutschland entwickelt. Das ist richtig. Und dadurch konnten auch die kleinen Industrien auf der globalen Ebene richtig als, was sagen wir, Hidden Champion, Das ist richtig, ja. aufwachsen konnten. Und wie könnten Sie diese Entwicklung von Mechanismus erzählen? Ja, also was Professor Hong ja eigentlich auch ganz anschaulich schon geschildert hat, gerade die Rolle der Genossenschaftsbanken und die Rolle der Sparkassen sind eng verknüpft, auch mit dem Erfolg des deutschen Mittelstandes, weil sie eben traditionell und historisch in einer regionalen Struktur verankert waren und dort, wie ich vorhin eingangs auch erläutert hatte, die direkten auch Kontakt und das Verständnis des Bedürfnisses und auch die Kenntnis der Industrie dort viel besser auch aus regionaler Kunde, Sachkunde beurteilen konnten. Und ich denke, das ist eng verknüpft mit der Entwicklung des Mittelstands in Deutschland und wenn man so will, auch mit dem Bankwesen als solchem. Ach ja. Ja? Das ist ja wirklich sehr wichtiger Punkt. 윙클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스파카센이라고 하는 독일 전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은행이 사실은 신용협동조합끼리 뭉쳐가지고 만들어내는 독일의 금융기관인데, 이거는 스파카센은 독일 국민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들 이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금융기관들이 폭스방크, 게노션샤프트방켄, 스파카센 이런 이름으로 현재 독일에서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에서 자라난 금융기관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자금을 많이 수요하고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곳, 그리고 가장 거기 지원하면은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기업이 더 강하게 되고 또 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인 그리고 독일 전체의 국가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역금융이 발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윙클러 변호사가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독일의 이 민간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독일 전체의 이 산업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스파카스가 1778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1787년. 78년이요. 1778년. 그러니까 네. 지금 240년 정도 된 겁니다. 다 정확히. 그렇군요. 스파카스가 지금 그 독일은행 전체 스파카스만 가지고도 점포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시중은행, 지역은행 뭐 각 점포 거기 한 40%가 스파카스 점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 독일 전체 가구의 60%가 스파카스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대출의 60%를 갖다가 중소기업에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출하고 있는데 우리와 가장 그 은행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들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죠. 이윤 극대화 목적이 아니고 이들이 하는 것은 공익의 극대화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그 주민들 그 자치하는 그런 그 구의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니까 자연히 이윤을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게 되면 자기들 것만 생각하는데 산업과 지역을 갖다 생각하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 산업을 갖다 잘 지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은 또 그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 되고 스몰 자이언트가 되게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고 그다음에 이익이 남게 되면 그 대부분의 이걸 갖다가 그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각 그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주민과 관련된 아마 스파카스가 독일 스포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지원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산업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상생을 하면서 지역 전체가 동반 성장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거는 방금 교수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그 관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뭘 갖다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Ja, wenn wir die Rolle der Sparkassen oder Volksbank für die regionale Entwicklung sagen würden, dann kann man eigentlich eine irrtümliche Gedächtnis haben. Das ist, dass diese Bankwesen für Wohlstand der Region eigentlich großen Beitrag geleistet hatten. Aber was wir gelernt haben, ist, diese privaten Finanzinstitutionen haben sich nicht eigene Rolle für die Wohlstand der Region gemischt haben, sondern eigentlich für das Wesen der Bankwesen oder Finanzwelt schon große Leistung gemacht. Ja. Von daher also denken wir, die Trennung zwischen Wohlstandswesen und die Trennung zwischen der Bankwesen müssen wir deutlich machen. Ja, in der Tat. Professor Hong hat es ja auch nochmal betont, die lange Geschichte auch der Sparkasse, die fast 300 Jahre währt und auch die Rolle der Sparkassen in dem regionalen Umfeld, wie etwa das Engagement in sportlichen Aktivitäten. Also diese starke regionale Fixierung ist schon ein wichtiges Kriterium. Und nochmal, es ist letztlich Ausfluss des föderal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und den damit zusammenhängenden sehr starken regionalen Ausrichtungen der Wirtschaft. 네, genau. 사실은 그 금융기관 자체의 고유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어떤 그 자선 기부단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해서 그 기관들이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로 치면은 망해가는 기업에 대해서 이 지역 발전이니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때 그 좀 공부를 하러 7, 8년 전에 독일 갔을 때 스파카세하고 폭스바흐크, 라이젠, 파이젠 그 각 5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도 가보고 또 그들의 중앙은행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들의 투자은행도 가보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연수원입니다. 교육기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그 기관에 계속 존속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들 금융기관은 그 독일 지역의 시중은행, 지역은행 이런 데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신시장을 갖다 점유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독일이 지금 제가 아까 그 뭐 사회적 지원한다 했는데 우선은 그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중소기업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금융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일기업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사실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의 경쟁 원리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만 전 이윤 극대화를 갖다 한다면은 사실 재무제표만 보고 은행 지원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지켜보고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관계형 금융이죠. 릴레이션스 뱅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금융관이 잘 아니까 하는 것이고 모르면 지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무제표를 갖다 보지 않고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없고 조금 상태가 안 좋아도 바로 그 지원을 받아서 또 극복을 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거고 또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원한 은행에 대해서 비록 금리가 많이 안 준다 하더라도 계속 예금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은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또 예금을 하고 그러면 또 우리 그 스파카세라든가 라이프하이젠이나 폭스방크는 그 지역 주민한테도 저리로 대출해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도 역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런 지원을 갖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 독일이 오늘과 같이 산업과 균형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Ja, Herr Winkler, wie Sie vorher erwähnt haben, gab es Vorteile der regionalen Banken an dem Punkt, dass diese Banken genaue Informationen über die Teilnehmer haben Richtig. und dadurch die konkrete und präzise Bedürfnisse der Teilnehmer richtig reagieren. Und das ist ein großer Vorteil von Absolut. regionalen Banken. Ja. Ganz richtig. Ja. Und das ist eng verbunden mit dem Aspekt des Vertrauens, weil also letztlich Bankwesen ist wie auch zum Beispiel Rechtsberatung ganz eng verknüpft mit dem Element des Vertrauens und der Kenntnis. Und jemand, der das Geschäft eines lokalen Geschäftsteilnehmers oder Unternehmers gut kennt, da kann sich ein Vertrauensverhältnis entwickeln, weil man seine Bedürfnisse, Nöte, aber auch seine Talente und Qualitäten kennt. Und das ist meines Erachtens ein ganz wichtiger Aspekt, das Element des Vertrauens im Zusammenhang mit dem mehr lokal ausgerichteten Bankwesen oder regionalen Bankwesen beim deutschen Mittelstand. Ja. Ja? 지금 빙클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독일의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된 이 지역은행들의 강점은 바로 이 신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신용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용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디서 구축되느냐 하면은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기업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들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빙클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탤런트,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대출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금융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이 단순히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받은 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학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 법률적인 지원도 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독일에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서로가 알고 도저히 그 신뢰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독일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그게 전 관계형 금융이라고 그러고 릴레이션십 뱅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그 스파카스나 폭스방크가 있다 했을 경우 그 시장에 있을 경우 그 시장에 어느 그 가게라든가 상점이라든가 그러면 그분이 집안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밥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알고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그 집에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갖다 전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저 정도면 내가 돈을 빌려줘도 저 사람이 반드시 갚겠구나 이런 신뢰를 가는 거죠. 그 재무제표 보면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하는데 또 한 가지 좀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우리는 사실상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 농협 있지만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상 중수입을 갖다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업무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스파크스라든가 라이프하이젠 폭스방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란데스방크라는 중앙은행도 가지고 있고 투자은행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해주면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하면 또 투자도 해주고 보험이 필요하면 보험도 들어주고 리스 그다음에 각종 기업이 필요한 모든 걸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룹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죠. 큰 기업들도 굳이 시중은행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시중은행 이상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장기적인 관계에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부 은행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갖고 은행만 의존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고 또 국제금융까지 다 해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독일의 똑같은 지역금융과 하더라도 업무형이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것을 갖다 독일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책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게. Was sagen Sie auf Deutsch, diese Relationship Banking? Ja. Was wir also von Herrn Hong gut gelernt Genau, haben. ja. Ja. Und da haben wir auch also Wichtiges gelernt, dass diese Regulierung behindert die freie Entscheidung von Bankenleuten, dass damit sie auf der Basis des Vertrauens darlehen konnten. Ja. Aber diese Entscheidung wird durch ganz öffentliche, eigentlich nicht in die genaue Tiefheit eingehen konnte. Diese Regulierung behindert werden. Ja, ja. Wichtiger Punkt, vielleicht noch, wenn ich eins noch ergänzen darf, zur Diskussion, die wir gerade führen, und den Zusammenhang des Thema Vertrauens. Ich glaube, was auch wichtig ist in dem Zusammenhang, was man erwähnen muss, ist, dass gerade die familiengeführten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traditionell auch immer über eine sehr viel höhere Eigenkapitaldecke verfügt haben. Aha. Und diese höhere Eigenkapitaldecke ist natürlich auch Symbol des Vertrauens, weil natürlich ein letztlich solventer Schuldner hier auch bei einem Aufnahme etwa eines Kredites zur Finanzierung eines Unternehmens hier auch das Vertrauen dann viel eher gewinnen kann, auch wenn die Firma entsprechend über eine höhere Eigenkapitaldecke verfügt, als es beispielsweise bei börsennotierten Unternehmen der Fall ist. Also das nochmal vielleicht ergänzt auch zum Thema Vertrauen. Ja. Das Thema Regulierung ist natürlich aus Anwaltssicht sind wir da ein bisschen ein Zwiespalt. Einerseits ist auch Regulierung ein Teil unserer letztlich Profession, weil wir auch hier beraten. Aber ich stimme dem zu, dass natürlich die Regulierung als solche
immer letztlich in einem Gleichgewicht der Entwicklung auch hier stattfinden muss. Aber das Ganze ist natürlich in Deutschland im europäischen Kontext eingebunden und in europäischen Regularien. Das ist also begrenzt letztlich auf lokaler Ebene noch rein zu begrenzen. Ja? Ja, Ja. dieser wichtige Punkt ist, Familienbasis gegründete Firma, Kleinindustrien haben höhere Eigenkapitaldecke Das ist richtig. als durch Börsen Genau. ja, gesammelte Kapital. Grundsätzlich traditionell, genau. Ja, ja. Und das bedeutet, daher konnten sie sich auch auf der globalen Ebene eigene Konkurrenzfähigkeit behaupten. Das ist richtig, richtig, Ja, richtig. dadurch, ja. Ja. 그러니까 이 독일의 이 가족 기업들이 사실상 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진 이 자본의 수용 능력이 주식회사로 해서 남의 자본을 가지고서 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신뢰의 기반을 갖고 그것이 더 생생한 자본 수용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세계 시장에서도 독일의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 결국은 이러한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에도 신뢰가 경쟁력을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Ist Ja. die GmbH Ja. die Hauptfirma in Deutschland? Also Sie haben mehr GmbH als durch Börsenmarkt gesammelte. Das ist richtig. Firma. Also traditionell ist 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was in Korea etwa der Yuan-Häuser entspricht, Ja, die beliebteste Rechtsform. ja, Also die natürlich ein privates, familiengeführtes Unternehmen eher entspricht als eine eine börsennotierte Aktiengesellschaft oder eine Aktiengesellschaft, die man Ja, an der genau, Börse genau. listen kann. ja, ja. Das Gleiche gilt und in dem Zusammenhang auch wichtig zu erwähnen ist, dass in Deutschland traditionell auch Kommanditgesellschaften sehr stark sind, und zwar in einer Mischform aus einer GmbH und Co. KG zum Beispiel, wo der Komplementär eine GmbH ist und der Kommanditist praktisch in einer Hybridform vereint. Ja. Das ist sehr detailliert, aber was ich damit sagen will, ist, der starke deutsche Mittelstand hat auch sich Rechtsformen bedient, die anders als in Korea, etwa die Tschüssikesser, Ja. wo höhere Darlegungspflichten bestehen, Ja, genau. eben nicht sind. Ja. 야.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주식회사가 돼 있죠. 근데 독일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의 형태가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독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도 독일의 이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자본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함이 없이 그 자체가 이러한 금융기관과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그 신뢰의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독일의 이 중소기업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고 ist die KKG eine Mischform zwischen GmbH und Aktiengesellschaft? Das ist eigentlich eine Haptakesa. Ja, Haptakesa okay. in auf Koreanisch. Genau. 야. 그래서 독일에서는 또한 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인 합작회사, 그거를 독일어로는 코카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의 그 중간 형태로서 굉장히 큰 기업이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제한된 주주의 바탕에서 형성되지만 그러나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주식을 조달하는 그런 합작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독일 금융 시스템이죠. 독일 금융 시스템의 강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혀 유럽하고는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그 금융시장이 발달을 했고, 전 독일이라든가 이쪽 유럽 쪽은 주로 전 은행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니까 사실상 그 금융 시스템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구축, 그다음에 전 현황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미국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식 그런 그 금융 시스템이 독일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다고 늘 생각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상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커머셜 뱅크,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저희가 배울 때 금융은 기업이긴 하더라도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러면 금융이 오자 그거 다 버리고 철저하게 커머셜 뱅킹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한테 주었던 대출도 다 회수를 하고 신규 대출 안 하고 제조업이라든가 부실한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한테 아무것도 대출 안 해주는 상황이 됐으니까 결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난 그 글로벌 금융이 왔을 때 그 오랫동안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됐고, 독일을 갖다 칭찬하는 이유가 독일은 바로 지금과 같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도 기존 신뢰, 아까 말씀하신 신뢰를 바탕으로 해갖고 기존 중소기업들한테 계속 대출했고, 특히 제조업한테 대출을 갖다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해줬고,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도 대출을 계속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만들어 줬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도 너희들 비 올 때 우산 뺏는 게 그게 은행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를 갖다 겪고 있는 거고 위기가 깊어졌는데, 우리가 맨날 독일은 금융이 낙후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독일의 스파카세와 같은 그러한 그 은행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야지만 앞으로 좀 자본시장이 다 열려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좀 빈번하게 그 금융 쪽 위기가 올 텐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그러한 스파카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이 앞으로 그런 것이 닥쳤을 때 빨리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극복하자고 독일 금융을 갖다 그 우습게 보고 비난했던 학자들 사이에 그런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Ja, das Merkmal der deutschen Finanzwesen ist eigentlich Beziehungsfinanzwesen. Das heißt, die Industrien und Klein- und Großbetrieben, sie haben mit den regionalen Teilnehmern alle richtig verknüpft und werden sie auf der Basis der Gemeinwohl eigene Richtung für das ganze Wohlwesens genau getrieben wurden. Und daher haben wir dieses Merkmal von dem Vorteil der deutschen Finanzwelt gesehen. Das ist die Reaktion der Finanzwelt in der Phase der globalen Finanzkrise. Ja. Dadurch konnten die deutsche Bankwesen und Industrien richtig die Finanzkrise überwinden. Und es war das Gegenteil. Wenn es regnet, hängt man nicht von Regenstromzahl, sondern fördern sie Regenstrom, und damit die alle Leute von Regen geschützt werden. Ja, ist ein schöner Vergleich. Und ich meine, es ist so, dass der deutsche Mittelstand und das deutsche Bankwesen ist natürlich nicht von der Finanzkrise völlig unbeschert gewesen. Es ist so, dass gerade die größeren Banken wie Commerzbank doch in große Schwierigkeiten geraten war. Aber es ist richtig, dass gerade im Bereich der Sparkassen und auch Genossenschaftsbanken die Einwirkungen oder die Einflüsse oder die Auswirkungen der Finanzkrise weitaus geringer war, als wie bei den großen Banken eben der Fall war. Und selbiges gilt auch für den Mittelstand. Der Mittelstand war auch nicht jetzt
völlig von der Finanzkrise betroffen. Aber insgesamt hat sich auch in dem Zusammenhang doch ausgezahlt, die, wie ich eingangs erwähnte, hohe Eigenkapitaldecke. Das heißt, man konnte auch auf Erspartes zurückgreifen. Das war sicher auch ein Teil des Umstandes, dass die Finanzkrise gerade im Bereich des Mittelstandes weniger starken Einfluss hatte als wie bei börsennotierten Unternehmen. Aber wie gesagt, auch hier gab es Schwierigkeiten und die Globalisierung, die Sie auch erwähnten, ist ein wichtiger Aspekt und da könnte man noch weiter ausholen, inwieweit das den Mittelstand betrifft und auch die regionalen Banken wie Sparkassen und Genossenschaftsbanken. Also die Globalisierung ist ein wichtiger Punkt, vielleicht sollte man das nochmal weiter beleuchten. Ja. 이러한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독일의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된 금융기관들은 그 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관련 속에서 독일에서는 거대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기업보다 독일의 이 중소기업들이 지역적인 금융체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고 건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면 이러한 독일의 금융과 산업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산업과 금융이 균형 발전하고 또 산업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고 지역과 지역이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금융과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그 지역 전체의 산업이 성장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뭐 히든 챔피언도 나오고 강소기업도 나오고 대기업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갖다 갖춘다는 것이 독일이 그런 시스템을 갖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갖다 극복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은행 같은 경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은행은 그 철저하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윤곡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금융관들도 그 이윤을 갖다 추구하죠. 그렇지만 약간 다르게 공동체 이익을 갖다가 우선한다는 얘기고 이윤국대를 갖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쪽에서 또 지금 존립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 보직을 하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기업들을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대출하기는 맞지 않는 그런 이 성향을 가진 거예요. 태생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자라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과 가까워야 되고 지역금융관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지금 이 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하고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갖다 안 하느냐 이것을 갖다 문제만 삼을 게 아니라 바로 독일이 어떻게 그와 같은 관계를 갖다 구축하는가 해서 우리가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환경을 갖다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꽤 오랫동안 지역금융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보고서, 연구, 발표, 많은 걸 갖다 해왔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에 계시는 그런 금융 관련 그 정부의 관리자들도 그러시고 그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좀 선호하고 계시고 그걸 갖다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독일과 같은 곳을 갖다 쫓아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독일 가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가는 곳마다 세계적인 대학이 있고 가는 곳마다 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또 세계적인 그런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그 스포츠 클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국적인 균형 발전 속에 지역과 지역,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것의 토대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 민간들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 상생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그것이 동반 성장 아닌가, 상생 발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홍 교수님 아주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학이라는 것과 금융기관이라는 것과 기업이라는 것과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 하는 여러 활동을 하는 이런 각종 기관들이 단체들이 서로 상보관계에 있어가지고 독일의 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뭐 여담으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있다. 사실입니다. 독일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어느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았느냐 독일에서는 그거를 따지지 어느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 수능 시험 쳐가지고 1등 하는 대학에서부터 300등 하는 대학까지 쭉 서열화되어 있지가 않고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가지고 각 대학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과 또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독일의 전체적인 체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Sie haben Rechtsberatungsrolle auch in Korea genommen Richtig, ja. und dadurch haben Sie viele Erfahrungen. Und wie können die Koreaner überhaupt dieses deutsche Modell übernehmen und auf der Basis weiter koreanische Finanz- und Industrien entwickeln lassen? Sehr schöne Frage und die Antwort ist vielschichtig und nicht leicht zu geben, weil Korea und Deutschland verbindet sehr viel, aber es gibt auch Unterschiede, auch in der Geschichte, in der Entwicklung des Landes. Und da möchte ich erstmal zurück nochmal verweisen auf die Tradition des Föderalismus in Deutschland. Korea ist ja kein föderales System, es ist also ein zentralistischer Staatsaufbau, auch hat historische Gründe, ganz wertfrei, aber eben diese föderalen Strukturen in Deutschland, die nicht frei von Kritik sind, auch in Deutschland, sind nichtsdestotrotz ja letztlich auch, oder der Mittelstand ist Ausschluss dieser föderalen Strukturen. Deswegen dies bedacht, dass man nicht einfach ein System überstülpen kann und soll. Nichtsdestotrotz glaube ich, dass es um den Mittelstand, der in Deutschland lange Tradition hat, in Korea weiterzuentwickeln und zu stärken, ist meines Erachtens erstens eine Stärkung der Region notwendig. Ja? Ich halte das für sehr wichtig. Sie hatten es vorhin so schön erwähnt, in Deutschland ist es nicht wichtig, von welcher Universität man seinen Abschluss gemacht hat, solange der Abschluss gut ist. Genau, ja? genau. Das ist das Kriterium. Und das würde auch ein bisschen der immer stärkeren des Wachsens von Seoul auch entgegenwirken, wenn man versucht, mehr die regionalen Strukturen zu fördern. Das ist das eine. Das zweite ist natürlich auch eine finanzielle Förderung. Die koreanische Regierung hat auch schon in der Vergangenheit sich sehr bemüht, den Mittelstand oder das Mittelstandssegment zu fördern. Aber ich glaube, auch hier braucht es noch einer konzertierten Zusammenarbeit, auch mit den großen Konglomeraten, deren Interesse es meines Erachtens sein muss, auch den Mittelstand zu stärken und zu fördern, auch um letztlich ihren eigenen Wachstum damit in eine Symbiose zu fördern. Ja. Ja? Richtig. 지금 윙클러 변호사 말씀대로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환경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냥 기계적으로 독일에서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대학이 인류 대학인가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은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처럼
어느 지역이 잘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잘못된 지역인가 하는 얘기도 사실상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봉건 사회의 경험이 없이 중앙 집권적 사회에서 현대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중앙 중심적인 정치와 중앙 중심적인 행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것이 이러한 그 금융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걸 갖다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처음에 좀 미국식의 제도를 갖다 선호해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하자고 주장도 많이 했고 정책으로도 많이 제안을 갖다 했는데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는데 된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무조건 되고 그냥 저게 좋으니까 갖다 쓰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울 건 많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린 지방자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또 두레라든가 개라든가 좋은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마을금고도 그걸 갖다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도 서서히 그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져 갈 건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전 지역 금융기관 발전 없이는 실제로 지역 중소기업 그런 발전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지역 간 균형, 산업과 산업 간의 균형, 그 다음에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균형적 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위해서는 또 말씀드린 대로 지역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학자다 보니까, 금융학자다 보니까 경쟁을 갖다 가장 중시 여깁니다. 경쟁.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로 얘기하는 게 은행과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갖다 발전시키자 얘기하는데, 저는 그전부터 주장한 게 아니다. 금융 전체의 경쟁을 갖다 촉진시켜야 된다. 그러면 은행뿐이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 다시 말해서 은행하고 지역금융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서 그들이 경쟁적으로 이 고객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려고 하고, 또 중소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자기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발전해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장 자체가 중증화돼야 된다. 중증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금융관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좀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 독일처럼 그러한 우리나라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경우도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은행하고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정말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제도를 갖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 제안을 했습니다. 네. Ich kann das nur unterstreichen, was Professor Hong gerade gesagt hat. Das Element des Wettbewerbs ist, glaube ich, essentiell. Wettbewerb führt zu einer Stärkung auch des Bankwesens und damit der regionalen Wirtschaft. Und das wird stattfinden oder würde ermöglicht durch eine Stärkung der Region, weil man sich dort mehr in einen Wettbewerb auch stellen könnte oder müsste. Und ich glaube, das wäre ein wichtiger Aspekt für die Stärkung des Banksektors, aber auch letztlich des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ssegments. 야, 그렇지. 네, 지금까지 독일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한성대학교 대학원 홍순영 특임 교수님과 모리츠 윙클러 율촌 법무법인 율촌의 외국인 파트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정이 평등해야 되고 공정하고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과정이 불공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으면 이것이 잘못된 사회입니다.
독일의 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모리츠 윙클러 변호사가 맨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경쟁이 독일의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그 금융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그리고 지역적인 기초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뢰에 기반해서 신용사회를 만들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신뢰 기반한 지역적 산업 간 대중소기업의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